4월 18일 그날의 함성 지금도 보인다. 1960년 4월 18일 수천 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노도와 같이 학교를 뛰쳐나와 4.1 구혁명의 횃불을 올린 날이다. 필자의 대학 4학년 때의 일이다. 데모대회 앞에서 나름대로의 사자후를 토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그 학년에 이를 때까지 대학에서 줄곧 민주주의를 배웠다. 자유도 배웠고 인권도 배웠다. 미국 독립혁명도 배웠고 프랑스 혁명도 배웠고 영국 혁명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것에 불과했을 뿐 현실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강단민주주의라고 비아냥하면서 자유당 정권의 불의와 부패와 독재에 대해 통렬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헌법 조문을 우리들 마음대로 개조하면서 시처럼 읊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승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기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리고 시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 외교에는 귀신이요 내치에는 등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 다녔다.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자신에 대한 국회 내의 세력 분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6.25 전란 중인 1952년 5월 쿠데타적인 방법을 동원해 직선제헌법으로 개헌을 성공시켰다. 이것이 소위 발췌개헌이다. 이 헌법에 따라 시행한 국민 직선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다. 휴전협정과 더불어 환도한 이 대통령은 이제 멀지 않아 자신의 임기가 끝날 것에 대비해 1954년 11월 또다시 종신집권을 위한 개헌을 시도한다. 4.4 5입개헌이다. 이 개정된 헌법 따라 1956년 5월에 시행한 선거에서 당시 야당은 못살겠다. 가라부자로 응수했으나 후보였던 신익희의 급서로 이 대통령은 무난히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4년이 지난 60년 3월 15일 또다시 운명의 선거일이 다가왔다. 선거 도중인 2월에 도미 치료 중이던 야당 후보 조병옥 박사가 이미 서거한 상태여서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가 되었고 이제 남은 선거는 부통령 선거뿐이었다. 그러나 부통령 선거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였다. 이 박사는 다시 사선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야와 동시에 해외 도피의 길로 몰고 갈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분노로 폭발한 학생 혁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랐기 때문이다. 4월 18일 아침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교하여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제 졸업학년이 되었으니 어디를 취직하건 시험 공부를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즈음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서관 안팎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평소처럼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라 어수선하게만 느껴졌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기의 파장 같은 것이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주변에서 감돌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았다. 무엇에 쫓기는 듯한 황급한 발걸음이 더욱 긴장감을 더해 주었다. 궁금했다.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떼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나는 당시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새로 지은 서쪽 별관 도서관에 있었기에 눈에 들어온 광경은 학교 본관 앞이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새까맣게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한바탕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과 기세가 느껴졌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신호가 있었다. 아, 이건 데모다. 그때쯤 우리 학생들은 3.15 대통령 선거 이후 마산이거나 인근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학생의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우리도 데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혼자 속으로 그래 좋다.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하는 각오가 불현듯 솟아났다. 책상을 정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나는 나대로 흥분 상태에서 도서관을 뛰쳐나와 학생들 틈에 끼었다. 데모를 준비했던 학생 간부들은 그날을 신입생 환영회를 연다고 하면서 신입생을 대거 참여시킨 모양이다. 언제 준비했는지 벌써 신입생들에게는 머리띠가 돌려지고 프랑카드가 쥐어지면서 서서히 대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몇몇 학생 대표들이 본관 앞 층기위에서 3.15 부정선거를 성토하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모두 함께 골기할 것을 호소하는 열변을 토했다. 그러면서 나가자고 외치자 학생들은 335 무리지어 교문으로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나 또한 자연스럽게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교문을 박차고 나서면서 나는 문득 겁이 났다.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데 나를 보호해줄 친구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다. 일순 운동하는 친구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역도부 선수 2명이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입학 선배들이었다. 안암동 로터리 근처에 오저 우리를 맡고 있어야 할 파출소는 이미 학생들의 돌팔미질로 유리창이 다 깨지고 경찰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대건고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자 고등학생들이 담벼락에 새까맣게 매달려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파고다 앞에 모였다. 집결지가 그곳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고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데모를 주도해야 할 간부들마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궁금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도 없이 자연스러운 물결처럼 국회의사당으로 모였다. 이미 도착한 많은 학생들이 연저데모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 틈에 기어 학생 간부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교정에서 그토록이나 열정적으로 충골기를 선동했던 간부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우리만 나고병처럼 이렇게 앉아만 있어야 하나 하는 원망스러운 생각도 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들이 경찰에 잡혀갔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옆에 있던 손진영 군이 이런 때에는 형님이라도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사정이 이렇게 된 바야 나라도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학생 조직은 이원 조직이었는데 하나는 학생위원회여 다른 하나는 학회였다. 학생위원회는 단과 대학별로 있었고 학회는 과별로 있었다. 나는 3학년 때 정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4학년에 오면서 학회 활동을 접었다. 그러기에 학생회 간부 출신으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엉덩이에 먼지를 털고 일어나 학생들 앞에 나가 마이크도 없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열변을 몇 번에 걸쳐 토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성토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옳겠다 싶어 앞에 있던 경제과 4학년의 김한중 군과 박상원 군, 손진영 군과 함께 길 건너 국회의사당 지하 그릴로 찾아갔다. 우리는 식탁 앞에 앉아 머리를 맞댔다. 누구 호주머니에서 인가종이 한 장을 얻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단한 즉석 선언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구호도 적었다. 모두가 이해 없다고 찬성하자라는 이를 들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섰다. 나는 이 즉석 선언문을 낭독하고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박상원과 교대로 하면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외쳤는지도 모른다. 또 몇 시인지도 모른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우리는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한순간의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학생들을 리드해 가야 할 책임의식이 점점 굳어갔다. 그러던 어느 시점인가에 유진호 총장께서 현장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마이크도 어느 틈에 구비가 되었다. 총장이 나타나자 학생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총장을 환영하면서 용기백배하는 것 같았다. 그분의 훈시는 지금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너희들의 뜻은 알겠다. 너희들의 권기도 당연한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하자. 총장이 학생들의 신변을 걱정해서 하는 훈시라는 사실을 우리라고 왜 몰랐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 훈시 한마디로 해산할 수는 없었다. 우리의 연저데모는 계속되었고 정부 성토의 내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만 갔다. 가로수의 나무 그늘도 점점 더 키가 커지는 오후 늦은 시간에 현역 의원인 대학대 선배 이철승 선배가 나타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야당 국회의원인데도 처음에는 학생들 이후 하고 야유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제나 그때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컸던 데에 기인하는 야유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데모대에 합류하여 같이 데모하자거나 데모대를 선동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후배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온 것이었다.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니 해가 지기 전에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데모대 뒤쪽 한 귀퉁이에서는 벌써 수상한 깡패들이 습격해 온다는 첩보가 있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미 누구의 선창도 없이 일어나서 어깨동무를 하고 줄을 짓기 시작했다. 학교로 돌아가자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나도 그 어깨동무 대열에 끼었다. 대열은 국회 앞을 떠나 을지로 입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해는 이미 기울어 어두움이 짙게 깔렸다. 어깨동무를 한 채 열심히 구보하는 우리 앞에는 전조등을 켜고 선도하는 집차가 한 대 있었다. 그리고 그 집차 지붕 위에서는 김한중 군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춤을 추듯 균형을 잡으면서도 열심히 구호를 선창하고 있었다. 우리의 데모 대열이
을지로 사가쯤에서 종로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얼마쯤 갔을 때 집차 위에서 구호를 외치던 김한중 군이 벼랑간 무엇에 놀란 듯 후닥닥 다급하게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내 앞에서 가던 대모대의 대호가 순간 흩어지면서 실갈고리와 자전거, 체인과 몽둥이를 든 건장한 청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한꺼번에 불빛에 비쳐 보이는 것이다. 순간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어떤 건물을 향해 냅다 뛰었다. 마침 건물 입구여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순간 입구에 피를 흘리면서 앉아있는 학생 한 사람이 보였다. 나는 그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며 어서 튀어라는 말을 남기고 연문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곳은 청계천 노점상 골목이었다. 노점상들이 옹기종기 모여 잔뜩 긴장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점포에나 들어가서 무조건 하고 입고 있던 교복을 벗어주고 물들인 군복 상의를 하나 빌려 입었다. 한숨을 돌리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나는 천일 백화점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옆문으로 빠져나와 지금 청계천사가 노점상 골목에 서 있는 것이었다. 내 주변에는 학생도 수상한 깡패도 보이지 않았다. 낭패한 기분으로 어디로 가나 궁리하다가 그래도 학교에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터덜터덜 학교로 돌아갔다. 다른 학생들도 꽤나 많이 교정에 모여들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 돌아온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자유당 정권을 한바탕 성토하고 나서 해산을 알렸다. 정확히 57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내 망막에는 환한 불빛에 비친 깡패들의 성난 몸짓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